지난주 스즈메 독주를 끊어낸 존윅4. 자, 이번주 관객수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16주차 박스오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거울 속 외딴성입니다. 관객수 12,744명을 기록하였고 누적 관객수 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자, 9위는 인셉션입니다. 워너브라더스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이맥스 재개봉이 이루어졌는데 많은 관객분들이 관람을 하셨네요. 관객수 13,214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8위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유료 시사가 진행되어 집계된 관객수 15,597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7위는 램필드입니다. 개봉 첫 주 관객수 34,103명을 기록했습니다. 조금 잔인하긴 하지만 재미있는 영화긴 합니다. 6위는 더 버스트 슬램덩크입니다. 에어와 던전 앤 드래곤은 빠졌지만 슬램덩크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관객수 38,491명을 기록하였으며 누적 관객수 45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5위는 킬링 로맨스입니다. 극강의 호불호를 만들었지만 개봉 2주차에 접어들면서 평점이 상승하는 역주행을 보였습니다. 관객수는 74,376명으로 지난주와 비슷하지만 상영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좌색 판매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적 관객수 14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자, 4위는 옥수역 귀신입니다. 개봉 첫 주 관객수 78,096명을 기록했습니다. 대체로 공포영화는 첫 주에 많이 들어갔다가 2주차에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옥수역 귀신도 비슷한 경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개봉하고 반응이 아주 상당하더라고요. 야, 심지어 이거 CGV 단독 개봉이었어. 야. 자, 3위는 리바운드입니다. 관객수 114,472명을 기록하였고 누적 관객수 59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눈에 띄는 성적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100만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2위는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관객수 227,184명을 기록하였고 누적 관객수 492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500만 돌파도 기정사실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멀지 않은 시기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날도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위는 존윅4입니다. 관객수 50만 5,749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누적 관객수 123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사실 존윅4의 박스오피스 1위는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죠. 다음 주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상영관 배정이나 예매율을 봤을 때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드림이 나란히 박스오피스 상위권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17주차 개봉 예정 영화입니다. 먼저 게임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입니다. 미니언즈와 마이펫의 이중생활을 시리즈를 제작한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일루미네이션에서 제작한 이번 영화는 슈퍼마리오를 제작한 닌텐도와 함께한 영화로 실제로 슈퍼마리오의 음악을 만들었던 콘도 코지가 영화 음악에도 참여하면서 영화 속 음악들에 게임의 음악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유료 시사를 통해서 보고 왔던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게임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예쁘네. 작년에 쌍수했어요. 다음은 극한 직업과 멜로가 체질을 연출했던 이병헌 감독의 신작 드림입니다. 개봉 전부터 아이유, 박서준 배우의 출연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드림은 홈리스 월드컵에 참여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전에 진행된 시사회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극한 직업이 개봉할 당시에도 초기에는 반응이 막 그렇게까지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대체로 코미디 영화가 취향을 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당시에 저는 극한 직업을 시사회를 통해서 봤거든요. 아마 메가박스 상암에서 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이 간 친구한테 야 이거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다 이런 식으로 막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막 그 친구는 약간 시큰둥하긴 했지만 이후에 개봉 전에 스타라이브톡 한번 또 바로 가고 개봉 이후에 한 번 더 봐서 총 극장에서 3번을 봤습니다. 거기에 멜로가 체질까지 흥미롭게 봤기 때문에 나름 이병헌 감독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병헌 감독이 제 세대에게 조금 약간 어필이 되는 그런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번 영화는 어떻게 나왔을지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17주차에 개봉하는 두 편의 영화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와 드림이 사실상 17주차 박스오피스 1,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영화가 1위를 차지할까입니다. 대체로 외국 영화의 경우 영화 마니아분들이 우선적으로 관람을 하는 편이고 한국 영화의 경우 주말에 일반 관객분들이 관람을 하는 추세임과 동시에 무대 인사를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봉 당일에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1위를 차지할 것 같은데 주말까지 하면 드림이 조금 더 많은 관객 수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이어서 영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의 극장판 신작 짱구는 못 말려 동물소환 닌자 배꼽수비대가 유료 시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말 이틀간 진행되는 유료 시사는 다른 일반 영화들과 똑같이 누구나 예매를 해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즈메 문단속의 흥행에 힘입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다시 한번 내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부 행사에서는 한국 더빙 성우들과 함께 GB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극장의 이벤트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자세한 일정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테랑과 모가디슈를 연출하며 한국 상업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인 류승환 감독의 신작 밀수가 7월 26일 개봉일을 확정지음과 동시에 아이맥스 개봉을 확정지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오펜하이머가 개봉 예정이라서 아이맥스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펜하이머는 꼭 아이맥스로 봐야 하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영화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밀수를 굳이 아이맥스로 봐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맥스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4월 28일 금요일 제59회 백상예술대상이 진행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청룡영화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상식인데 개인적으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OTT를 포함한 드라마와 예능 부분의 통합 시상식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3사와 케이블까지 모두 통합한 드라마 시상식이 없기 때문이죠. 영화와 드라마, OTT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시상식이 백상밖에 없다는 것이 백상의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기사를 보니까 개봉하지 못한 한국 영화가 흔히 말하는 창고 영화가 약 90편 정도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극장 개봉을 한 한국 영화들의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 더더욱 개봉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영화들의 매출은 이전과 비슷해지는 것을 보면 이것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영화의 퀄리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주말을 기준으로 최대 12,000원이었던 일반 영화의 가격에서는 기존 한국 영화들이 나름 볼만한 느낌이었다면 2023년 현재 15,000원을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영화라고 모두가 위기인 것은 아닌 것이 한산 용해출연이나 올빼미, 헌트 등의 영화는 관객들의 호평과 흥행 성적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던 공조2 인터내셔널조차 698만 명을 넘는 것을 보면 아직은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진짜 위기는 이번 성수기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다른 영화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